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새벽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든 늦게 잠이 들었든 피곤했든 편안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자명종이 그 시간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 새벽 3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또 이 시간에 깼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히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가 남긴 설명이 시간 속에 잊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 에드거 케이시.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와 영성계,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증언들이 쌓여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그 순간에 동반되는 깊은 생각들,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까지.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얕은 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여러 번 조각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생리적 이유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우리의 정신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시간의 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깊은 휴식에 들어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미묘한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 민감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케이시에게 새벽 3시의 각성은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주한 낮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록에는 이 시간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심지어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셔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이 해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가족을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K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매듭들을 풀고 삶을 재정비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의 각성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대화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아주 오래된 기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긴박감. K씨는 이것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영혼이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 것 역시 모두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K씨의 관점은 이 현상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멈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풀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 미뤄왔던 결정들,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오래된 소망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노트에 적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말이죠. 물론 K씨는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름에 직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의 마음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하며 특히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을 알릴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K씨는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 다른 기분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시간의 틈새이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온 날들을 재정비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기보다 그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조명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혹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마음속에 스치는 기억이나 감정,
단어들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삶의 갈피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디멘즈즈와 소음 속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각성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잠이 규칙적으로 방해받는다면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마지막 초대장 중 하나로 여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새로운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소란은 줄어들고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이해의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의 고요함은 사실 인생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진솔한 순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새벽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든 늦게 잠이 들었든 피곤했든 편안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자명종이 그 시간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 새벽 3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또 이 시간에 깼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히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가 남긴 설명이 시간 속에 잊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 에드거 케이시.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와 영성계,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증언들이 쌓여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그 순간에 동반되는 깊은 생각들,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까지.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얕은 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여러 번 조각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생리적 이유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우리의 정신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시간의 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깊은 휴식에 들어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미묘한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 민감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K씨에게 새벽 3시의 각성은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주한 낮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록에는 이 시간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심지어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셔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이 해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가족을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K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매듭들을 풀고 삶을 재정비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의 각성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대화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아주 오래된 기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긴박감. K씨는 이것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영혼이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 것 역시 모두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K씨의 관점은 이 현상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멈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풀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
미뤄왔던 결정들,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오래된 소망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노트에 적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말이죠. 물론 케이 씨는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름에 직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의 마음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하며 특히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을 알릴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케이 씨는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 다른 기분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시간의 틈새이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온 날들을 재정비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기보다 그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조명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혹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마음속에 스치는 기억이나 감정, 단어들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삶의 갈피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디멘즈즈와 소음 속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각성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잠이 규칙적으로 방해받는다면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마지막 초대장 중 하나로 여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새로운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소란은 줄어들고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이해의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의 고요함은 사실 인생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진솔한 순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새벽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든 늦게 잠이 들었든 피곤했든 편안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자명종이 그 시간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 새벽 3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예 또 이 시간에 깼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히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가 남긴 설명이 시간 속에 잊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 에드거 케이시.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와 영성계,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증언들이 쌓여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그 순간에 동반되는 깊은 생각들,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까지.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얕은 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여러 번 조각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생리적 이유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우리의 정신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시간의 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깊은 휴식에 들어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미묘한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 민감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케이시에게 새벽 3시의 각성은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주한 낮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록에는 이 시간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심지어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셔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이 해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가족을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케이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매듭들을 풀고 삶을 재정비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의 각성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대화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아주 오래된 기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긴박감. K씨는 이것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영혼이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 것 역시 모두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K씨의 관점은 이 현상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멈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풀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 미뤄왔던 결정들,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오래된 소망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노트에 적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말이죠. 물론 K씨는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름에 직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의 마음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하며 특히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을 알릴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K씨는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 다른 기분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시간의 틈새이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온 날들을 재정비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기보다 그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조명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혹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마음속에 스치는 기억이나 감정, 단어들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삶의 갈피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디멘즈즈와 소음 속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 각성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잠이 규칙적으로 방해받는다면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마지막 초대장 중 하나로 여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새로운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소란은 줄어들고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이해의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의 고요함은 사실 인생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진솔한 순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새벽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든 늦게 잠이 들었든 피곤했든 편안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자명종이 그 시간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 새벽 3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또 이 시간에 깼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히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가 남긴 설명이 시간 속에 잊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 에드거 케이시.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와 영성계,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증언들이 쌓여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그 순간에 동반되는 깊은 생각들,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까지.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얕은 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여러 번 조각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생리적 이유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우리의 정신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시간의 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깊은 휴식에 들어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미묘한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 민감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K씨에게 새벽 3시의 각성은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주한 낮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록에는 이 시간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심지어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셔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이 해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가족을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K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매듭들을 풀고 삶을 재정비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의 각성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대화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아주 오래된 기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긴박감. K씨는 이것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영혼이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 것 역시 모두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K씨의 관점은 이 현상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멈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풀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 미뤄왔던 결정들,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오래된 소망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노트에 적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말이죠. 물론
K씨는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름에 직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의 마음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하며 특히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을 알릴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K씨는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 다른 기분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시간의 틈새이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온 날들을 재정비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기보다 그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조명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혹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마음속에 스치는 기억이나 감정, 단어들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삶의 갈피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디멘즈즈와 소음 속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각성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잠이 규칙적으로 방해받는다면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마지막 초대장 중 하나로 여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새로운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소란은 줄어들고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이해의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의 고요함은 사실 인생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진솔한 순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새벽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든 늦게 잠이 들었든 피곤했든 편안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자명종이 그 시간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 시계를 보면 늘 그 시간, 새벽 3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또 이 시간에 깼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히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흔한 노화 현상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가 남긴 설명이 시간 속에 잊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 에드거 케이시.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와 영성계,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증언들이 쌓여왔습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그 순간에 동반되는 깊은 생각들,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까지.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분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대의학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얕은 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여러 번 조각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생리적 이유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찾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우리의 정신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특별한 시간의 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깊은 휴식에 들어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미묘한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 민감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케이시에게 새벽 3시의 각성은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주한 낮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수많은 기록에는 이 시간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심지어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셔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이 해석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가족을 위해 억눌러야만 했던 수많은 감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케이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매듭들을 풀고 삶을 재정비할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3시의 각성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대화인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낮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아주 오래된 기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긴박감. K씨는 이것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영혼이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과거의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 것 역시 모두 이 내면의 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K씨의 관점은 이 현상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멈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2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풀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 미뤄왔던 결정들,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오래된 소망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노트에 적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말이죠. 물론 K씨는 이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부름에 직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의 마음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심오하며 특히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을 알릴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K씨는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이 가장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무언가 다른 기분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시간의 틈새이며 그 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온 날들을 재정비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기보다 그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조명을 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혹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마음속에 스치는 기억이나 감정, 단어들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삶의 갈피를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날들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디멘즈즈와 소음 속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각성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잠이 규칙적으로 방해받는다면 이 현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마지막 초대장 중 하나로 여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새로운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소란은 줄어들고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